지난해 12월 7일 계엄 이후 침묵을 이어오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 7시간 전이었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이 담화로 국민의힘 분위기는 갑자기 달라졌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내세우며 대신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겠다는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안을 내놨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의 소속 정당 대표와 그 정부의 총리가 국정을 이끌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런 공동정부라는 것이 이상했던 골드버그 대사는 한덕수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This strange situation that developed between Han Duck-soo and Han Dong-hoon. There would be a co-presidency. 그리고 북한 관련 상황이 벌어지면 둘 중 누구와 상의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의 답변도 이상했습니다. There's only one president at the time, and he was very realistic. 대통령은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직무 배제한다던 윤 전 대통령을 오직 하나뿐인 대통령이라고 한 겁니다. 공동정부라는 허울로 국민의 눈을 가려놓고 뒤로는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직무 배제 상태에서도 장관 임명권 등 지속적인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공동정부를 한다던 한동훈 대표 측의 설명은 아예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들로 미뤄 한덕수 한동훈의 공동정부 제안은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해보려는 시도로 보였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보려던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의 시도는 하지만 단 일주일 뒤 탄핵안이 가결되며 좌절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정부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공동담화 발표 장소는 정부 청사가 아닌 여당 국민의힘 당사였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것도 한동훈 대표였는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어서 조기 퇴진 과정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을 당에 맡긴 걸 국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인지 거국 내각 구성인지 아니면 자진하야인지 구체적인 조기 퇴진 방식은 언급이 없었는데 국민이나 정부, 야당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여당 안에서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 대표와 국무총리가 매주 한 차례 이상 회동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한 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부탁하며 국회를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정 운영도 예산안 통과도 192석 거대 야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야당에 대해서는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2번 언급한 게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공동 담화를 시작하며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판단, 국민의 심판을 내세워 자신이 공식화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이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수차례 요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조기 퇴진이라는데 그 조기가 언제냐고 거듭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한 첫 담화부터 가장 중요한 퇴진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무 윤곽조차 제시하지 못한 겁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또 언제일지도 모를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자신이 민생을 챙기겠다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민생과 국정을 챙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식은 제시된 게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한덕수 총리와 매주 한 번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것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계엄 선포 경위나 이유, 자신의 입장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한 대표와 한 총리, 두 사람이 무슨 근거로 만나 국정을 운영하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 대표는 총리가 국정 운영을 챙기는 것이고 당정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담화 뒤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형식을 장관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로 바꿔 속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